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한국 바이오 기업 D&D 파마텍에 관한 여러 소스입니다. 특히 이 회사의 메시 치료제 후보 물질 DD01하고 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이 핵심인데요. 당신이 주목해야 할 최신 정보와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 네. D&D 파마텍.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역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페귤레이션이나 또 경구 흡수율을 높이는 오랄링크 같은 플랫폼 기술이 중요하죠. 이 기술들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당신을 위해 그 가능성하고 또 위험 요인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메쉬 치료제 후보 물질 DD01부터 시작해 보죠. 메쉬, 이게 참 치료제가 절실한 분야잖아요.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앓고 있다고 하고 신박한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시장은 큰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DD01은 GLP-1하고 글루카곤 수용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여기서 GLP-1은 잘 아시다시피 혈당 조절이나 식욕 억제에 중요한 호르몬이고요. 근데 DD01의 진짜 핵심은 뭐랄까 GLP-1과 글루카곤의 작용 비율을 일부러 11대1로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섞은 게 아니고요. 간지방 감소 효과는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GLP-1 계열 약물의 어떤 그 흔한 부작용을 좀 줄이려는 거죠. 상당히 정교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비율이요. 11대 1. 네. 거기에다가 약물이 몸 안에 좀 더 오래 머물게 하는 페길레이션 기술까지 적용했고요. 근데 최근에 유사한 기전의 경쟁 약물이 임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DD01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임상 데이터도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일상에서는 4주 만에 간지방이 거의 50%나 줄었다고 하고 네, 50% 가까이요. 최근 나온 이상일주 중간 데이터에서도 경쟁 약물의 48주 결과랑 맞먹은 수준이다. 그런 빠른 지방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체중 감소나 혈당 개선 효과도 같이 나타났고요. 와, 12주 만에 그 정도면 정말 빠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 그 간지방 감소 속도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다만 그 방금 말씀하신 12주 데이터는 아직 초기 신호고요. 메쉬 치료제의 진짜 가치는 결국 간 섬유화 개선 여부에 달려 있거든요. 아, 섬유화 개선이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 섬유화 개선은 보통 48주 이상, 좀 장기 투여 데이터랑 실제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르면 2026년 상반기 말쯤, 그때 나올 48주 최종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쉬 분야 최고 권위자인 마젠 누레딘 박사도 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미 JP모건을 봉해서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 그러니까 애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이건 주목할 만합니다. 아, 벌써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했군요. 네. 최근에 GSK가 비슷한 메쉬 파이프라인을 한 2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DD01 같은 에셋의 잠재적 가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점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만 치료제 분야를 좀 보죠. 이쪽도 아주 뜨거운데 특히 주사제의 불편함 때문에 먹는 약,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정말 크잖아요. 실제로 주사제 투여를 끝까지 완료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D&D 파마테크의 오랄링크 기술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주사로 맞아야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약물들, 그러니까 일종의 단백질 조각 약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먹으면 위장에서 분해되기 쉬운데 오랄링크는 이 약물들이 분해되지 않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뭐랄까 VIP 통과증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흡수를 돕는 기술이군요. 네, 이 기술을 미국의 유망 바이오텍인 메세라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메세라가 이 오랄링크 기술로 경구용 GLP-1 치료제, MET0975나 MET235 같은 걸 개발 중인데 MET235는 D&D 파마텍 물질이죠. 근데 정말 궁금한 게 다른 회사들도 경구용 약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메세라의 계획을 보면 2025년 중반에 임상 1상을 시작하고 연말쯤에는 4주 투여 데이터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예상되는 투여 용량입니다. 용량이요? 네, 기존에 승인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리벨서스 같은 경우는 보통 50mg 정도거든요. 근데 메세라의 후보 물질은 한 5에서 15mg 수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우, 5에서 15mg이요? 훨씬 적네요. 그렇죠. 만약 이렇게 훨씬 낮은 용량으로 비슷한 효과를 낸다면 이건 오랄링크 플랫폼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이게 또 복용 편의성이나 생산 비용 면에서도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메세라의 자금력이나 개발 속도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훨씬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정말 큰 장점이 되겠네요. 이제 그럼 MASH와 비만 외에 또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봐야 하고요. 근데 D&D 파마텍의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자체 개발보다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파트너십을 맺거나 기술 이전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던 파킨슨병 치료제 NLY-01 같은 경우도요. 최근에 알츠하이머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에서 좀 진전이 있다 보니까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아, 파킨슨병 치료제도 다시요. 가능성 수준이죠. 그리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차세대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추가적인 가치 창출 시도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D&D 파마텍은 메쉬 치료제 DD01의 그 차별화된 데이터와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또 메세라와의 협력을 통한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이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카드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DD01은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그 가치가 더 부각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48주 최종 데이터, 특히 간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렇죠. 최종 결과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메세라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역시 연말에 나올 그 초기 데이터에서 정말 낮은 용량으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당신이 계속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과연 DD01의 최종 임상 결과와 기술 이전 소식이 현재의 이 높은 기대감을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메세라가 오랄링크 기술을 등에 업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초기 신호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바로 그 데이터들이죠. 연말과 내년에 나올 이 데이터들이 D&D 파마텍의 미래를 가늠할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겠죠.